친구야. 이번에는 공인중개사법. 내가 오늘 뿌리 염색해서 한번 풀러봤어. 그리고 오늘은 앉아서 할 수가 없어. 앉으면 계속 졸려. 지금 문제풀이 교수님 거를 먼저 받고, 중개사법은 중간부터 왜냐면 다 1장부터 하니까 중간부터 할까 지금 고민을 좀 하다가,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빨리 하자, 공부를 하자 해갖고 처음부터 할게. 고민하는 시간에 책을 더 보자. 중개사법 총칙 요약 정리부터 할게. 제1장 총칙 법의 제정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부동산업의 육성, 부동산 거래의 적절한 규제. 사실 앞쪽은 별로 안 나온다고 하시고 용어 정리도 간단하게 하면 되니까 앞에는 우리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치? 그냥 3절 중개 대상물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것만 요약 정리는 할게. 그냥 법, 토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것만,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을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중개 대상물, 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그리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이런 거를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고, 토지, 건축물. 토지는 1필지의 일부, 건물 1동의 일부, 구분 소유권의 객체도 중개 대상물이다. 언제 건물이 되느냐, 건물의 개수는 몇 개냐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다. 분양권은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서 중개 대상물이다.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과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부가 고정되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 철거 또는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 정착물 중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다. 암석, 토사, 수목, 담장 등은 토지의 구성물로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토지와는 분리된 별개의 물건이 되는 것.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저당권 설정은 불가. 저당권 설정은 불가. 판례가 많네. 넘기자. 임목은 등기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등기 가능. 1필 토지의 일부의 생립 중이어도 등기 가능. 수종, 수령 등 제한이 없다. 임목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등기관은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저당권 설정 시 먼저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함.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처분은 임목에 영향 없다.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자,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법정 지상권. 임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공장, 광물 채굴을 운영하기 위한 일단의 기업 재산으로서 재단 목록 작성 후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한 개 부동산으로 취급, 재단의 구성물은 개별적인 양도, 압류 등 불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 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등기관은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공장, 재단, 구성물의 등기 기록 중 해당 부의 공장, 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수개의 공장을 묶어 재단 구성 가능.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 분할도 가능. 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 후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거나 저당권 소멸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방업재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 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개 대상물 정리. 이거는 매회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개 대상물 여부랑 중개 대상 행위 여부랑 중개 대상 권리 여부로 나눠지고, 이제 중개 대상물 여부에 대해서는 요건이 법정 중개 대상물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적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의 여부, 중개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산, 움직이는 거, 금전, 기계 장비, 가시계, 수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거는 해당하지 않고. 또 중개 대상물의 여부인데, 공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 대상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그리고 사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 대상물은 가등기, 가압류된 토지, 건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아파트, 법정 지상권에 부담이 있는 토지 등. 이거는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미채굴, 광물, 온천수, 국 공유 재산, 예를 들어서 청사, 관사, 국 공유 하천, 공원, 공도, 중요 문화재, 그리고 포락지, 무주 부동산, 바닷가, 국가 지자체 매립, 공유 수면 매립지. 다 들어본 단어다, 그치? 그 다음에 중개 대상 행위 여부. 요건은 중개 대상물의 성립 가능한 행위로서 중개 행위에 개입이 가능할 것, 중개 행위에 개입이 가능할 것. 중개 대상 행위 여부에 해당하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 환매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환매 계약,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행위. 다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행위. 그리고 중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증여, 상속, 공용, 수용되는 거, 기부 체납, 점유, 경매, 유치권의 성립, 법정 지상권의 성립, 법정 저당권의 성립, 환매권의 행사. 다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그치? 다시 중개 대상 행위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증여, 상속, 공용, 수용, 기부, 체납, 점유, 경매, 유치권의 성립, 법정 지상권의 성립, 법정 저당권의 성립, 환매권의 행사. 이렇게. 그리고 중개 대상물 중에 권리 여부, 거기에 요건은 중개 대상물의 성립 가능한 권리로서 그 이전성이 있을 것 해서 중개 대상 권리 여부에 해당하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부동산 임차권, 유치권, 부동산 환매권,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시험 거의 볼 때쯤 되면 이거 안 보고도 달달달달달 외워서 앞에만 보고 동영상 이거 찍었으면 좋겠다, 그치?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중개 대상 권리 여부는 요건은 중개 대상물의 성립 가능한 권리로서 그 이전성이 있으면 되고, 해당하는 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부동산 임차권, 유치권, 부동산 환매권, 법정 지상권, 그리고 법정 저당권.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거는 동산 질권, 분묘 기지권,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이거를 못 외운다고 하셔서 교수님이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나중에 더 공부해서 또 그건 알려줄게.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읽어야 하나? 판례 읽어줄게. 판례. 너가 책을 이렇게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판례. 1번은 유치권이고 2번은 법정 저당권 판례고 3번은 권리금 판례. 이거는 별표 쳐져 있으니까 이따가 신경 써서 한번 들어보고 4번, 5번, 6번, 7번 있어. 7번은 온천권 판례거든. 1번 판례 유치권. 유치권은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고 이는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부동산 유치권은 부동산 중개 대상 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유치권. 유치권은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고 이는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부동산 유치권은 부동산 중개 대상 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번 법정 저당권. 법정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인 차임 채권의 양도를 알선하면서 또는 임대해준 토지 및 차임 채권의 양도를 알선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채권 담보를 위한 법정 저당권의 이전을 알선해 주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법정 저당권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법정 저당권. 법정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인 차임 채권의 양도를 알선하면서 또는 임대해준 토지 및 차임 채권의 양도를 알선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채권 담보를 위한 법정 저당권의 이전을 알선해 주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법정 저당권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3. 권리금. 별표.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 부동산 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 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판 2006 9월 22. 다시 권리금.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할 수 없대.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 옛날 부동산 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면 아니라는 말이잖아. 따라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 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개보수가 권리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것 같아. 아니면 어떡하지? 이거는 너도 확인해보고 아니면 나도 얘기해줘. 4번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비록 소유자로서 등기 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안에서는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다. 5번 포락지는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다시 포락지는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6번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 바닷가는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7번 온천권.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은 그 용출 지반과 떠나서 별개의 독립한 관습법상의 물건이나 준물건이라 볼 수 없다. 개인적이라는 거지. 온천권.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은 그 용출 지반과 떠나서 별개의 독립한 관습법상의 물건이나 준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개별적으로 팔 수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 제1장 요약 정리 마치도록 할게.